네, 반갑습니다. 용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질문 받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컨텐츠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커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자격증이 중요한지, 뭐 어떻게 좀 커피 실력을 좀 늘려가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요번 시간도 아마 연장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가장 그래도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홈카페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냐, 어떤 기물이 세팅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물들이 있냐, 좋은 거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 어떤 장비를 추천드리는 것보다도 장비 관련해서 사실 리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거 보면은 사실 다 좋은 것 같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르는 목적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엄청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두고 좀 고르시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가지씩 좀 얘기해 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카페 하실 때 너무 비용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장에서 사용할 법한 되게 고가의 장비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에스프레소 머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은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최대한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단순하게 이제 그냥 커피 광고 넣고 장착하고 버튼 눌러서 커피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해야 되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비할 때 초기 세팅 비용이 이렇게 브루잉을 내려먹는 것보다는 좀 많이 소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카페 진입 장벽을 스스로 높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브루잉이나 이런 거 통해서 가볍게만 먼저 즐겨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가용한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투자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홈카페 하시게 되면 저는 브루잉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드리퍼 구비하셔야 될 거고, 서버도 있고 그라인더도 있고 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저울도 있을 거예요. 각각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드리퍼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아시다시피 하리오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하리오가 아니어도 다른 도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칼리타 웨이브나 칼리타 시리즈가 있죠. 칼리타 클래식 있고 칼리타 웨이브 있죠. 그리고 다른 요즘에 많이 쓰는 건 오리가미 드리퍼도 있고 디셈버 드리퍼도 있고 케맥스도 있고. 근데 케맥스는 내려먹기 되게 간편하긴 한데 잘 깨져요, 요런 부분들이. 저도 한 3번 정도 샀었는데 모양새도 너무 예쁘고 커피도 간편하고 맛있게 잘 나와서 샀었는데, 필터지도 좀 너무 비싼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잘 깨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드리퍼를 사실 때는 요 플라스틱 소재로 된 거를 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모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을 텐데, 추출할 때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온도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조금씩 미세하게 다 변하는데, 그런 온도 영향도 굉장히 적게 받고, 그 다음에 비용도 되게 저렴하고, 그 다음에 파손 우려도 적습니다. 유리나 세라믹 이런 애들은 이렇게 부딪히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플라스틱은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여러모로 처음에 입문하실 때 플라스틱 소재로 된 드리퍼를 사시는 게 되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로 된 드리퍼를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플라스틱 드리퍼 먼저 써보시고 조금 더 쓰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메탈이나 아니면 유리, 아니면 도자기로 된 세라믹 이렇게 구매하셔서 조금 더 이제 커피를 다양하게 즐겨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라믹이나 유리 이런 거 말고 플라스틱 먼저 시작을 해본다. 그 다음에 드리퍼가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를 고려하실 때 저는 딱 2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난이도예요. 내리는 난이도. 이제 커피가 맛있게
더 쉽게 내려질 거냐라는 난이도를 보면은 이런 2, 4인용 사이즈가 더 쉽습니다. 물 빠짐이 뭐 엄청 막 요동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는 조금 이제 제 영상 중에 딥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드리퍼 사이즈에 따라서 뭐 커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영상 한번 좀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고, 어쨌든 추출되는 좀 양상이 달라지는데 요게 조금 더 비교적 커피 맛이 더 수월하게 추출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은 보통 물 빠짐이 더 빠른 경우가 더 많은데, 물줄기를 조금 더 편하게 붓기에는 이 사이즈가 더 큰 2, 4인용 사이즈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1, 2인용은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많고, 2, 4인용은 조금 더 신경을 덜 써줘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시고, 드리퍼 사이즈를 조금 더 큰 걸 구매하셔서 추출을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리퍼는 뭐 워낙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입문할 때 뭐 추천드리는 건 보통 이제 칼리타 웨이브나 뭐 하리오, 이렇게 두 가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서버는 사실 크게 얘기할 게 많이 없습니다. 서버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드리퍼를 올리실 수 있는 컵만 있으면 사실 추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사셔야겠다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가볍게 사실 수 있는 유리 서버가 있을 거예요. 뭐 유리 서버 사시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뭐 세라믹 형태로 된 서버를 구매하시는 것도 더 좋고요. 온도에 따라서 커피의 풍미가 조금 더 빨리 소실되거나 아니면 좀 잘 킵이 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한 음료가 커피이기 때문에 예열만 잘 해준다면 유리도 나쁘진 않은데, 뭐 가능하다면 뭐 세라믹 사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근데 꼭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서버까지 구매하셔서 뭐 예산을 너무 넘으실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는 저울입니다. 사실 저울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먹었던 커피를 조금 더 그 다음에도 비슷하게 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때도 항상 계량컵 쓰거든요. 저의 눈대중을 믿지 않습니다. 뭐 어떤 때는 짜게 끓여주고 어떤 때는 뭐 싱겁게 끓여질 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계량을 안 해서인 건데, 늘 뭔가 먹던 맛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2, 3만 원짜리 저울을 사셔도 좋기는 한데, 최근에는 그래도 5, 6만 원대만 투자해도 꽤 괜찮게 작동하는 저울들이 많거든요. 비단 커피만 내려서 드실 때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걸 이제 만들어서 드실 때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울은 이제 내가 먹던 커피를 최대한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저울은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비싼 거가 아니더라도 뭐 5, 6만 원대에서 꽤 괜찮은 저울 모델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본문에 한번 쫙 정리해서 하나씩 적어서 올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포트가 되겠죠. 주전자는 사실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물 끓이는 다른 이제 그냥 일반 전기용 포트 갖다가 부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물이 콸콸 부어져서 막 넘치거나 아니면 커피가 잘 추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홈카페에서 사실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렇게 물 붓는 걸 보면서 약간 커피를 맛있게 내려 먹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약간 내면의 평화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게도 하거든요.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저도 커피 내릴 때 뭔가 집중하면서 그런 다른 생각들이 조금 많이 정리도 되고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물 붓는 거야말로 요 집에서 홈카페를 즐기는 이유가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게 하나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끓여주는 포트가 아니더라도 뭐 5, 6만 원대의 뭐 칼리타 호소구찌나 뭐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그냥 기타 브랜드에서 나오는 입문자용 포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사용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끓여주는 기능이 있는 포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조금 더 예산에 더 할당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저울이랑 요 포트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끓이는 기능이 있고 온도 조절까지 되는 것들이 아마 7, 8만 원대부터 이제 시작하는 포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20만 원대까지 있을 텐데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포트를 고르실 때 가장 큰 기준은 사실 물줄기입니다. 온도 조절이 되고 뭐 끓여주는 기능보다도 내가 물줄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포트들이 되게 좋아요.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펠로우 되게 추천해 드리거든요. 물줄기를 그렇게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지 않아도 그래도 일정하게 물줄기를 줄 수 있는 포트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손목에 편하거나 뭐 이런 공학적인 것들도 많이 고려된 포트인 것 같아서 펠로우 좀 추천을 드리고, 좀 입문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칼리타 호소구치도 펠로우처럼 물줄기 조절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써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줄기에 따라서 사실 커피 맛이 되게 변하거든요. 이게 요리할 때 칼질 같은 거거든요. 물줄기를 사용해 봤을 때 좋은 것들, 뭐 커피 전시나 이런 데 가셔서 실제로 이렇게 시연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샵 같은 데 가서 뭐 시연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 아니면 이렇게 들어보던지 뭐 디자인을 보던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물 소개해 드리면 요 그라인더겠죠. 그라인더는 사실 없어도 된다라는 저는 주의기는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로스터리 가셔서 이제 원두 구매하시면 이제 갈아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갈아서 잘 소분해 가지고 보관만 잘 해주시면 사실 갈았던 커피를 사용하시는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너무 대용량으로 너무 많이 갈아서 가져오시기보다도 뭐 100g에서 200g 사이 정도, 나는 뭐 매일매일 내려 먹는다라고 하시면 분쇄해 오시는 거 크게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보관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씩 내려 드시는 분량대로 소분해서, 요즘에는 간단하게 진공팩 팔거든요. 진공 패킹하는 거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대면 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잔 분량씩만 진공해 두셔서 보관하시면 내릴 때마다 잘라서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커피 향미가 많이 손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긋하게 커피도 드실 수 있어서 그 부분 추천드리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그때 갈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홈카페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한 가지 물줄기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핸드밀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동 그라인더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입문하실 때 그냥 핸드밀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가장 비싼 거는 뭐 이렇게 코만단테부터 뭐 하리오 이렇게 핸드밀도 있을 거예요. 뭐 하리오나 포렉스 같은 경우는 아마 5, 6만 원대 구매가 되실 겁니다. 그거서부터 조금 시작해서 커피 자주 내려 드시다가 뭔가 아쉬운 부분 드시면 조금 더 비싼 모델인 요 코만단테까지 옮겨오셔도 되거든요. 요건 한 30만 원대 구매하실 수 있는데, 뭐 캠핑을 가시거나 뭐 다른 데 이동하셔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 퀄리티도 괜찮게 잘 나오고요. 그라인더 가격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커피 맛이 더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된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비싼 그라인더라고 해서 좋은 맛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뭐 가격에 따라서 맛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원두가 더 중요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홈카페 세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을 3가지 정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백산수입니다. 백산수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거 협찬을 받아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콜라보를 하고 있어서 많이 써보게 됐는데, 사실 백산수를 많이 추천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특정 커피에서 되게 좋은 맛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뭐 어떤 커피냐면 뭐 내추럴 커피나 좀 캐릭터가 되게 뚜렷한 커피들이 있어요. 뭐 드시다 보면 무산소 발효된 커피도 있을 테고 되게 향이 강한 커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커피들이 자칫하면 되게 자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을 되게 줄여주면서도 되게 밝고 되게 단맛도 꽤 좋게 이렇게 추출을 해주는 게 요 백산수입니다. 조금 더 밝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좀 먹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요 백산수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추럴 커피나 뭐 아니면 무산소 발효 커피를 드신다고 한다면 이 물이 생각보다 괜찮게 추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병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아이시스 8.0이에요. 아이시스 8.0이 이제 수원지가 여러 군데로 나뉘는데 순창? 고창이었나? 거기에 수원지를 두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곳은 이제 충북 청주에 수원지를 두는 곳이 있는데 충북 청주로 된 수원지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톤으로 나오는데 더 이제 균형 잡힌 느낌으로 추출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더 두께감 있게 느끼실 수 있는, 약간 여기에서 한 단계 와 있는 중간 포지션으로 생각하고 추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추럴 커피도 잘 나오지만 그런 워시드 커피를 추출해도 충분히 풍부하게 향성분들을 느낄 수 있게끔 커피가 맛있게 적절하게 잘 추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그 다음에 많이 추천드리는 게 이제 평창수입니다. 평창수는 어떤 커피를 내려도 되게 균형감 있게 추출이 되거든요. 뭐 단맛도 좋고 질감 표현도 되게 좋게 추출이 되는데, 좀 향이 풍부하고 조금 더 섬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더 그냥 무난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추출되게끔 어떤 커피를 내려도 사실 모나지 않게 추출되는 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산수, 아이시스 8.0, 청주 수원지, 그 다음에 평창수 이렇게 3개 추천드리니까 한번 하나씩 구매하셔서 좀 기호에 맞는 물을 사용하셔가지고 커피를 내려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홈카페 세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도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좀 더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새롭게 정리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확인하고 궁금증이 해소되실 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